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파일 뉴 클레임 시뮬레이션 시작할게요. UI를 받으시다가 다시 복직을 하신 후에 W2 인컴이 있는 분들 혹은 W2 인컴이 없었어도 이전에 W2 인컴으로 UI 받으신 분인데 직원으로 일하신 분들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파일 뉴 클레임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제 제가 케이스별로 재신청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했어요. 두 개의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이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해서 UI 온라인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왼쪽에 파일 뉴 클레임으로 들어갈 거예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12개월이 된 분들만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맨 밑에 I have read 마크 하신 다음에 next 누르시면 돼요. 질문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의 샘플하고 동일할 거예요. 6번 질문에 과거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신청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신청한 날짜가 아니고요. 수당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셔도 12달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yes라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클레임 하시는 분들은 next 신분 증빙을 아이디미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Verify with 아이디미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전에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요. 내용이 간소화돼요. 진행 과정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링크해 드릴게요. 그거 확인하시고 제가 이미 신분 증빙을 아이디미를 통해서 하신 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Verify with 아이디미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Sign in to IDMe 셀폰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텍스트 미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Continue 누르시면 셀폰으로 6자리 코드 번호가 발송이 되어 그 번호 6자리를 입력하신 후에 Continue 누르시면 돼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신분 증빙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때문에 하는 거니까 클릭하시면 돼요. 이미 아이디미를 하신 분들은 그 중간 과정이 마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셀카를 다시 찍는 과정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스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 Allow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핸드폰 문자로 아이디미 로그인 했다는 안내가 와요. 여기에서 노라고 해서 보내시면 안 되고 이건 참고만 하시고 아무것도 액션 취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하는 순서부터 화면이 바뀌어요. 샘플처럼 개인정보 쭉 입력하시면 돼요. 소셜 번호가 동일한 건데 그 소셜 번호 하나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민권을 받으셨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이러면서 라스트 네임이나 아니면 퍼스트 네임까지 바뀌신 분들 사용했던 이름을 up to 3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넥스트 신청하시는 분의 우편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거주지와 우편 주소가 동일하면 이번에 yes, 만약에 다르면 no 해서 다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캘리포니아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타주에 계시는 분들 타주 카운티가 나오면 클릭하시고 그게 아니고 캘리포니아만 나오면 마지막 거주하셨던 그 주 정보 클릭하시든지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폰 넘버, 그리고 폰 타입은 셀폰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문자 안내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넥스트. 주소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냥 맨 위에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서밋 하시면 되고, 특수하게 무슨 커뮤니티 단지에 있는 분들은 PO 박스가 꼭 들어가야만이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Modify the address 눌러갖고요, 여러분들 PO 박스 입력하시면 돼요. 1번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주권자나 워크 퍼밋 갖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에 no를 하셔야 돼요. 시민권자라고 yes라고 하시면은 맨 밑에 뭐 적어라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로 영주권으로 다뤄볼게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1번을 마크 하시면은요. 시민권자는 1A가 안 나오고요. 영주권자나 기타 여기서 1번에 노라고 그러면은 1번 A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노라 그러시면 여러분들 실업수당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합법적인 노동 허가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yes라고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분인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1B는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느냐 그건데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라고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1C가 여러분들 그 영주권의 A로 시작하는데 번호가 7자리 혹은 up to 10자리까지 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1D는 알파벳 3자리어하고 뒤에 10자리 숫자 영주권 번호가 최근에 받는 분들은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 받은 분들은 2번과 3번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숫자 3자리와 숫자로 10자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A 해가지고 9자리 숫자가 있는 분들은 앞에 0을 하나 붙이면 되고요. 샘플처럼 AAA 그리고 0.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8자리 숫자 있는 분들은 AAA 00을 맞춰갖고 10자리를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예제처럼 만드시면 되고요. 1J에 영주권 만기 날짜 적으시고요. 영주권 만기일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일 그리고 연도는 2025년 이 샘플처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밑에는 19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었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면 yes라고 하세요. 이 내용은 카일잡에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샘플처럼 쓰셔도 돼요. 그리고 넥스트 고용주 정보 입력할 거예요. 지금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노라고 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W2 급여 받는 분들이 18개월 동안 일을 하신 기록이 있으면 yes라고 하셔야 돼요. 넥스트 마지막 일하신 고용주 정보 이렇게 샘플처럼 쭉 적으세요. 그리고 넥스트 정보 다시 한번 나오고요. 만약에 수정해야 되면은 왼쪽에 액션에 modify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맞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마지막 고용주 1번에 슈퍼바이저 이름, 사장님 이름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2번은 마지막 근무한 날짜, 그리고 3번은 레이드 오프, 그리고 밑에는 COVID-19 이게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할러데이 페이나 베케이션 페이 받으신 분들은 여기 마크 하신 다음에 금액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받으신 거 없으면 W2 급여는 제외예요. 기타 다른 급여 외에 돈을 받으신 거 있으면 여기 마크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마지막 고용주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서 밑에 다른 고용주한테 일을 한 기록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1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고용주한테 일한 기록이 있으면 yes, 없으면 no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yes라고 하시면은 여기 add employer 이걸 눌러가지고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샘플처럼 만약에 있을 경우라면 EDD 기록에 나오지 않은 고용주 정보를 입력을 하세요. 최근에 일하신 분들은 이 기록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샘플 이처럼 쭉 읽어보시고 입력하세요. 정보도 한국말 번역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밑에 분기별로 급여 있는 분들은요. 그 분기별로 급여를 적는데 소수점 이하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령 뭐 100불 25전이다 그러면 100불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수당을 산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W2 급여 세금 보관 기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그 W2로 받은 페이 스톱을 전부 보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다른 고용주한테 일을 한 적이 없으면 no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가장 오래 일한 고용주는 그러면 두 군데 직장을 했으면 제일 오래 근무한 그 고용주 정보를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4개월을 일했으면 years에 3 그리고 밑에는 4 적으면 되고요. 11개월만 일했을 경우에는 샘플처럼 연도에는 0 그리고 month가 10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대부분은 private employee예요. 간병인 하시는 분들도 private employee 하셔도 돼요. 2번 C에 Add Business Type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타이핑하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치시면 돼요. 예제 제가 빼놨어요. 비즈니스 컨설턴트면 비즈니스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나와요. 그냥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Search를 누르시면 기타 유사한 비즈니스를 쭉 져요. 그래서 가장 맞는 그 업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Add Work Type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업종을 간단하게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샘플처럼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넥스트 누르면 3번 질문은 시즈널이냐 묻고 4번 고용주한테 복귀를 할 것이냐 거기에 yes, no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yes라고 하실 경우에 5번은 날짜가 정해졌느냐 그 질문에 yes, no 답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next 누르시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W2 급여로 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영업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yes예요.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분 시뮬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no가 샘플처럼 해야 답이 맞는 거예요. next
교육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 질문은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2달, 석 달씩 베케이션이 있잖아요. 서머 브레이크라든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실업상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다 노겠죠. 넥스트. 질문도 쭉 읽어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소셜 연금 받는 분들은 제외예요. 그거는 EDD 수당 받는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01K 같이 다른 연금을 받는 계획이 있느냐 그 질문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치셔가지고 뭐 클레임 해놓은 게 있잖아요.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만약에 그런 분들은 실업수당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학교 다녔느냐 그건데 이런 경우는 실업수당을 계속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지급해 줄 수 있는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풀타임 학생이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리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4번은 직원들은 다 노예요. 그런데 법인,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이 W2 급여 받는 분들은 여기 yes라고 답하셔도 돼요. 5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또 다른 공무원 실업급여 이런 거가 있어서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 다 노시겠죠? 그래서 next. 여기 1번에는 반드시 yes가 돼야지 여러분들 실업수당 지급을 해줘요. 중간에 팔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요. 그 팔타임으로 시간이 줄은 그 급여의 영향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줄었다면 자격이 당연히 yes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처럼 샘플 한번 읽어보세요. 1번 A에 그 코로나로 됐다는 거 마크 하시고요. 밑에 연소득은 여러분들이 W2로 받는 분들은 그로스 인컴 적으세요. 자영업자 분들만 스케줄 C에 넷 인컴 적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W2니까 세금 공제 전에 그로스 인컴 그리고 맨 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코로나로 일을 못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한 날짜가 아니고 마지막 일한 다음날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한국말로 쭉 순서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전반적인 질문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느냐 그거에 답이 돼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None of these options apply to me 이게 아무 해당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수당 자격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절대 누르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거에 마크 하시면 돼요. 재난 시점에서 여러분들 거주지 카운티 적고요. 밑에는 직장의 카운티 적으면 되고요. 원티는 여러분들이 출장을 다니는 분들 있죠. 세일즈맨들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난 지역을 다니니까 캘리포니아는 전체가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yes라고 하시고 카운티 쭉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원 2에 지금 샘플 제가 번역해 놨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중에서 마크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완전히 레이오프 되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죠. 애프터스쿨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복직하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프로스펙티브 임플로이먼트 두 번째 거 마크 하시면 돼요. 원, 2, 1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었는지 적으면 보통 40시간 적으셔도 돼요. 여기 정확하게 적진 않아도 돼요. 샘플처럼 1, 2, 2 여기에는 자영업자분들만 적는 거기 때문에 적지 못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영업자분들만 인포메이션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I have read 그거 마크 하신 다음에 next 누르시면 돼요. 입력하신 정보 쭉 썸머리 나와요. 쭉 확인해 보시고 잘못 입력하셨으면 edit 눌러서 고치시면 돼요.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요. 맨 밑에까지 쭉 확인하신 다음에 내리셔서 I declare 여기 마크 하신 다음에 submit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 한 번만 보셔도 이해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